근신경통증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48번 치골근입니다. 치골근. 신용어로는 두덩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치골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치골뼈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장골이고 엉덩이 쪽에 있는 앉는뼈가 앉을자자에서 자골. 치자가 이제 부끄러울 치자겠죠. 장골을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 보고 아이고 장골 다 됐네 할 때 표현하는 이 장골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골근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옛날에 이제 비에 요 복사근을 보고 치골근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장골 부위를 전 국민이 치골인 줄 알고 착각했던 옛날 얘기가 하나 있죠. 아직도 그래서 모르는 일반인들은 요쪽 부위 외복사근, 복사근의 그 근육을 아직도 치골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치골근이 아니라 외복사근이고 실질적인 치골근은 치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붙죠. 그래서 치골을 보시면 요 부위에 붙게 되는데 이 치골뼈를 이제 두덩뼈라 그래서 두덩뼈. 그래서 두덩 이제 요 툭 튀어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덩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요 부위가 많이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덩이란 말을 써서 치골뼈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기시 정지를 보시면 그래서 기시가 있는 점이 치골 두덩뼈에 이렇게 붙죠. 그래서 정 가운데 치골 결합 쪽이 아닌 약간 바깥쪽에 붙게 되고 그리고 정지는 대퇴골의 후 내측면 돼 있죠. 대퇴골의 후 내측면 이거는 앞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쪽 치골의 앞쪽에 붙어가지고 정지는 어때요? 뒤로 갑니다. 뒤로. 그래서 뒤로 특히 후 외측면이라 그러는데 뒤쪽에 누구? 이 대퇴골 조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톡 튀어나온 선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 조자가 이제 끝을 조자예요. 그래서 끝인 선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요 위에 면에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근하고 내측간근하고 뭐 외측간근 그리고 대퇴사두근과 관련된 이 간근들 그리고 내전근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뒤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다? 대퇴골 조선이다. 그래서 다리를 밟는다. 뒤쪽 허벅지를 햄스트링을 푼다. 그리고 내전근까지 풀어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뒤쪽까지 싹 풀어내야 됩니다. 특히 대내전근까지. 대내전근이 왜 중요하죠? 대내전근 사이로 뚫고 나오는 혈관들이 결국은 햄스트링도 지배하고 허벅지 뒤쪽을 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내전근 밑에 제일 큰 구멍, 대내전근 율곡이라죠. 그 율곡을 뚫고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혈관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허벅지 밟는 게 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능을 보실게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자, 1번 고관절에서 내전과 굴곡이 결합된 동작이 가장 잘 어울린다. 라고 되어 있죠. 내전하고 굴곡이 결합된 동작. 자, 보시면 고관절을 굴곡하고 내전하게 되는 이 동작에 가장 많이 적합화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근육은 5번, 4번에 스피드보다는 힘의 목적을 둔 근육입니다. 그래서 쪼는 근육. 그래서 아주 힘을 많이 주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에 보시면 대퇴 굴곡이 더 강한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전을 한 상태에서 모으는 것보다 차렷 하는 거죠. 모으는 것보다 아니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모으는 것보다 앞으로 굴곡해가지고 모으는 동작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이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모으는 것보다 뒤로 신전한 상태에서 모으는 거는 더 힘들겠죠. 이 근육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육이. 그래서 굴곡할 때 가장 큰 내전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장요근하고 결합했을 때 대퇴골을 이제 꼬고 앉는 자세 있죠. 다리를 이제 꼬고 앉는 거. 다리를 이렇게 꼴 때 굴곡과 내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장요근이 어때요? 단축이 이루어진 거죠. 장요근은 실제로 외전 근육이죠. 약간 외전 시키면서 가는데 여기서 두 번 꼰다 그러죠. 밑에서 이제 다리를 이제 종아리 쪽에 꼬는 이것까지 되려 그러면 어때요? 또 다른 근육들이 결합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정도를 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꼴 때 장요근이 지금 어때요? 고관절 굴곡과 외전을 약간 이루어주면서 치골근이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과 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꼬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지배를 보시면 얘는 2번에서 4번 요추신경에서 나온 대퇴신경이 지배하는데 또 폐쇄신경의 분지에서도 지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신경이 지배를 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치골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정맥, 동맥, 신경이죠. 우리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학생 때 정동진이라고 외웠어. 정동진. 그러면 정맥과 동맥과 진을 신경으로 봤죠. 그래서 정동진 그러면 쉽죠. 그래서 신경과 관련된 거는 대퇴신경과 관련된 건 장요근이 관여를 많이 하고 치골근 같은 경우는 정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다리의 부종과 관련된 것은 치골근이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 때부터 이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학생 때부터 임상해부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일반적인 이제 해부학 공부를 저는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많이 하죠. 1, 2학년 때. 하지만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근육학을 접하면서 임상해부학적인 사고를 그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이제 치료를 좀 많이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치료사를 일하면서 실장으로 바로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학생 때 임상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임상의 경험을 학생 때도 좀 쌓았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저는 이제 그런 길을 좀 걸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치료에 이제 많은 저만의 이제 색깔을 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치료를 좀 빨리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좋은 스승을 빨리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뭐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모자란 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임상에서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게끔 임상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기초해부학이 아닌 임상해부학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치골근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대퇴신경이죠. 대퇴신경이 이 부분을 지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폐쇄신경이 있죠. 폐쇄신경이 또 하나의 분지가 나와서 치골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지배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 대퇴신경도 요추 2번, 3번, 4번에서 나오지만 폐쇄신경도 2번, 3번, 4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은 실제로 한 집안입니다. 집안. 그래서 얘가 뭐 큰 형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 막내 동생 같은 작은 형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나이 차이 나는 형과 동생이라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대퇴신경, nep다리 신경이 되어 있죠. 2번, 3번, 4번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2번, 3번, 4번으로 나오는 녹색으로 나오는 이 폐쇄신경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부폐쇄신경이라고 덧폐쇄신경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자주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가지가 있으면 요 하나 덧대서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신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주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신경은 나중에 내전근하고 관련이 많고, 대퇴신경 같은 경우는 대퇴사두근하고 아주 관련이 많은 신경인데, 다음 수업이 이제 대퇴사두근이에요. 그래서 대퇴사두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치골근에 대퇴신경과 폐쇄신경이 같이 관여하는데 2번, 3번, 4번이 영향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상부와 중부의 허리는 치골, 내전의 굴곡에 관여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생각할 때 항상 2번, 3번, 4번을 요추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단순하게 뭐 치골근만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뿌리가 어디냐? 신경지배에. 그럼 요추 2번, 3번 요추 2번, 3번, 4번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을. 그래서 요추를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고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혈관의 공급을 보셔야겠죠. 혈관이 또 어때요? 복대 동맥에서 나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고 다리 쪽으로 가게 되죠, 동맥이. 그래서 이제 대퇴동맥이라 그러는데 대퇴를 지나니까 또 대동맥, 복부를 지나니까 복대 동맥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뿐이지 실제로 그냥 뭐 낙동강 그러면 낙동강의 줄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동맥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혈관이 여기서 이렇게 분지해갖고 나가죠. 여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공급돼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에서 이쪽 공급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분지가 되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분지가 어디서 눌리게 되겠죠?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가장 많이 누르겠죠. 그래서 이 나중에 되면 이 장요근이라는 치료를 상당히 좀 잘해야 됩니다. 고관절 치료를 위해서는. 그래서 고관절의 거의 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장요근이 이제 중요한 근육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수를 한 수, 두 수, 세 수, 막 10수까지, 최소 10수까지는 연결할 줄 아는 수를 가져야 돼. 그래서 진짜 고수는 10수 이상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항상 기본적인 세수를 보면서 그 이상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를 풀어낸다. 그러면 이제 초보 수준, 하수라 보시면 되고, 세수 이상에서 10수까지를 볼 줄 아는 수준을 가게 되면 한 이제 중수로 올라선 거고, 이제 그 이상을 볼 줄 알고 뭐 수가 막 끝없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진짜 고수가 된 거라 생각하시고, 그 수를 놓치는 만큼 치료의 확률이 뭐 100% 고치는 사람은 고수, 10% 20% 항상 놓치고 뭐 5% 남아있고 뭐 깔끔하게 못 고치는 사람들이 몇 개의 수를 놓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료를 하실 때 항상 수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임상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임상해부학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이제 체형학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항상 좀 깊이 있게 하시고
항상 공부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나보다 항상 높은 수를 가진 사람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낮은 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치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고 다음은 49번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